요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불장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뜨거웠죠.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이 열기를 식히려고 아주 강력한 그야말로 초강수를 뒀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바로 이거겠죠. 아니 도대체 왜?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세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번 대책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장이 그냥 과열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갔다고 본 거예요. 특히 서울이랑 수도권 주요 지역들 집값 정말 무섭게 올랐잖아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정부는 이걸 그냥 집값 좀 올랐네 이 정도로 본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빨간불이 켜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죠. 이렇게 계속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에이, 월급 모아서 어느 세월에 집 사냐 이런 생각에 일할 맛도 안 나고 또 당장 주거비 부담이 커지니까 다들 지갑을 닫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잡으려고 정부가 진짜 어벤져스 팀을 꾸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연하고요.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세금을 꽉 잡고 있는 국세청까지 관련 부처가 그냥 다 모인 거예요. 이 라인업만 봐도 정부가 이걸 보통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구나 바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뭘까요? 크게 4가지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에 몰리는 수요를 꽉 누르고 투기는 아예 뿌리 뽑겠다는 거죠. 그 4가지 핵심 축이 뭐냐면 첫째, 지역을 공공 묶고 둘째, 돈줄을 꽉 쬐고 셋째, 세금을 다시 보고 마지막으로 불법을 싹 잡아내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전략. 규제라는 그물을 정말 촘촘하게 그리고 아주 넓게 펼치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변화가 확 느껴지시죠? 원래는 강남 서초 같은 몇 군데만 투기과열 지구였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핵심 지역까지 쫙 넓혀버린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수도권 웬만한 곳에서는 집 사고 파는 게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인 금융 규제를 보려면 이 용어는 꼭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주담대 한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줄임말이죠. 쉽게 말해서 규제 지역 안에서 집 살 때 은행에서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주담대 한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집값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대출 한도가 그냥 계단처럼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예를 들어 15억짜리 집까지는 6억을 빌릴 수 있는데 25억이 넘는 집을 사려면 대출이 겨우 2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건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비싼 집 사는 건 사실상 막혔다고 봐야겠죠. 근데 돈줄 죄기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훨씬 더 까다롭게 보게 만들고요. 심지어 전세대출이자까지도 네 빚이다 라고 계산해서 총 대출 반응 금액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의 수도꼭지는 그냥이란 그냥은 다 잠가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카드는 바로 세금입니다.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집 여러 채로 혹은 짧게 사고 팔아서 큰 돈 버는 거 이제 세금으로 막겠습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집을 가지고 있거나 팔 때 내는 세금이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이건 그냥 불법과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에 경찰청까지 그 어벤져스 팀이 다시 한번 뭉친 거죠. 집값 담합이나 이상한 대출, 세금 안 내는 거 이런 시장 교란 행위는 그냥 샅샅이 다 뒤져서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무려 841명짜리 특별 단속팀까지 만들었다니 의지가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요만 계속 억누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동전의 다른 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급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공급 물량을 확 늘려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도 같이 내놨어요. 정부가 내놓은 숫자가 얼마냐면요. 무려 135만 호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만 이만큼의 새 집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와, 이건 정말 역대급 공급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도대체 어디서 만드냐?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싹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로 만들고 놀고 있는 정부 땅 같은 곳에다 집을 짓고 또 기존에 하던 신도시 사업은 속도를 확 높이고 말 그대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공급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가 그린 큰 그림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무슨 상관인데? 당장 집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장 현실적인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지금 막 집 계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일 거예요. 특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대체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 날짜 하나에 계약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날짜는 바로 10월 20일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10월 20일 되기 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럼 괜찮아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10월 20일 이후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계약서 쓰기 전에 구청 가서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규제 지역 안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제 분양권 받아서 바로 파는 이른바 단타는 사실상 막혔다고 봐야 하고요. 둘째, 청약 1순위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셋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미리 사고 파는 것도 금지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봤듯이 집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 즉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드는 게 아마 가장 뼈아픈 변화가 될 겁니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던 이 한마디에 이번 대책의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였죠.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보통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정말 더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정말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이 이 뜨거운 시장을 식히는 결정적 한 방이 될까요? 아니면 어쩌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더 길고 힘든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할까요?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